일부 단백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어르신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5세 이후에는 해마다 평균 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더라도 실제로는 지방이 늘고 근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쉽게 넘어지며 낙상 사고가 생깁니다. 낙상은 단순한 골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이후로는 거동이 불편해져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곧 수명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백질은 혈당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근육이 줄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작은 감염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일주일 권장합니다. 60kg 어르신은 하루 60g 정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부 한 모에 30g, 달걀 2개에 12g, 닭가슴살 100g에 23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를 몇 끼마다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못합니다. 밥 위주의 식단 때문입니다. 아침은 빵 한 조각, 점심은 국수, 저녁은 흰밥. 이런 식단은 탄수화물은 많지만 단백질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백질 반찬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만 추가해도 부족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음료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단백 영양음료를 하루 1병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의 후 본인 상황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부 칼슘.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장기 요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칼슘은 노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칼슘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유와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식물성 칼슘 식품을 챙기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700에서 800mg 정도입니다. 우유 한 컵에 200mg, 멸치 한 줌에 200mg, 두부 반 모에 15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하루 3끼에 나누어 드시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식사만으로 권장량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제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500mg 이상은 흡수가 잘 안 되므로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시중의 칼슘 보충제는 대부분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근육 경련, 손발저림, 잦은 골절, 치아 약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골절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칼슘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부 비타민 D.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영양소입니다. 칼슘만 충분히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여 감염을 막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피부에서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합성되지만 여름철에 오랫동안 햇볕을 쬐면 열사병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늦게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만으로는 권장량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800IU 이상인데 이를 위해서는 연어를 매일 100지 이상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충제를 통해 보완합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1000IU에서 2000IU 정도가 일반적이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 부족과 치매 발생 위험이 연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는 단순한 뼈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후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4부 오메가3 네 번째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하여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또한 염증을 줄여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주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따라서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려운 분들은 보충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00mg 정도 섭취가 권장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병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오메가3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5부 식이섬유 마지막 5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영양소입니다. 어르신들은 장 운동이 약해지고 활동량이 줄어 변비가 흔합니다.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대장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 섭취는 필수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잡곡, 해조류에 풍부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25지 이상입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삼지, 사과 한 개에 사지, 브로콜리 한 컵에 5지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식품을 섞어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크며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변비가스, 복부팽만이 생기며 장내 유해균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마무리 오늘은 65세 이후 꼭 챙겨야 할 영양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단백질, 둘째, 칼슘, 셋째, 비타민 D, 넷째, 오메가3, 다섯째, 식이섬유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근육은 유지되고 뼈는 튼튼해지며 혈관은 건강해지고 장은 활발해집니다. 결국 노후에 가장 두려운 낙상, 치매, 심장질환, 당뇨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영양소 꼭 기억하시고 매일 식단에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